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큰 걱정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어르신 이용 시설에 대해서 좀 미세먼지 좀 안전관리 기준을 좀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민감 계층들이 좀 활동하는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교육을 좀 의무화하는 등 보호 대책도 마련하는 게 시급하지 않냐 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미세먼지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크게 공약을 하셨고 네.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획기적인 조치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부처 장들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재 미세먼지를 다루는 TF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재 국회에는요 이런 미세먼지를 각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외교, 산업, 보건, 교육 등 이 다방면에 좀 연계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 형태로 미세먼지를 다루자라는 법안이 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네, 꼭 그렇게 살펴봐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대해서만 배출량 총량제 같은 게 적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 등 몇몇 권역들은 서울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 권역별 대기 개선 방안들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부산, 울산 등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동남권 권역 같은 경우는 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한 20% 정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선박. 예, 선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법에 대해서는 이런 선박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에는 전혀 다루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져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박, 공항 이런 건설 기계라든지 이륜차 등에서 대해서도 이 저공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후보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30% 미세먼지를 절감하시겠다라고 공약을 한 만큼 저희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모든 거를 하려고 하면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약간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니면 폐기를 해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권역들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다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네. 또 장관이 되신다면 함께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미국에서 시행 중인 건데요. 무공해차 의무 판매자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미국의 10개 주에서 네. 이 저공해차 의무 판매자가 이미 시행 중이고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한 4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보통 한 15%에서 17%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한 2배 내지 4배 이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판매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동차 제조 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의무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좀 과징금 등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친환경차, 저공해차 보급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모든 그 저공해차의 확대 방안을 지원 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의무들을 공유하게 해서 이런 방법들로 가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요. 네. 계약이 7,000대가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이분들이 출고하는 거는 2,40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내질 않는 거죠. 근데 외국 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좋은 친환경차, 저공해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거를 애써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배출가스 연비를 조작해가지고 그런 차를 팔 생각을 하지 친환경차를 국내에다 적극적으로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저공해차 의무 판매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딱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후보의 확고한 좀 의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의 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원금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공감하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청문회가 마치고 장관이 되신 후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